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문법의 시간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복문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쓸 때 왜 문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알 필요가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기초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업무 자동화를 할 때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 기초 문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 질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답변을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AI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구글링을 하는 과정에서의 구글링을 할 때 정답은 다 구글에 있는데 왜 없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워드라든지 답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기보다 그때는 검색이었죠.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검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질문과 생성형 AI 기준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잘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어떻게 잘해주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기초문법에서 나옵니다. 즉, 기초문법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질문을 조금 더 명쾌하고 스페시픽하게, 즉, 세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질문 자체가 곧 완성도 있는 답변의 코드와 퀄리티에 있는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초 문법을 아시는 게 여러분들 업무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문법을 왜 하냐는 부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업무 스크립트, 그러니까 앱스 스크립트를 위한 책도 있지만,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무 자동화를 위한 이러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완성 코드 기반으로는 성공적인 코드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응용해서 쓰려면 반드시, 챗GPT와 같은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이 기초 문법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가지고 커스텀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답변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초 문법의 반복문을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독립형으로 실행하는 것, 두 번째는 바인딩, 즉 바인딩 되어 있는 컨테이너형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걸로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독립형으로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독립형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굳이 불필요한 거 일단 삭제를 할 거고요. 삭제를 하고 신규에서 더보기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거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스크립트 만들기 하면 여기 만들어지고요. 바로 여기에 새로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 포문을 쓸 건데요. 포문을 쓰기 앞서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my function, 그러니까 오토코드 1번, 2번 해가지고
어떤 하나만 실행할 수 있지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코드 1로 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뭘로 할까요? 브라우저 뭐 예를 들면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여기에 저는 헬로 월드라고 해서 오토코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는 위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거든요. 요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이제 컨트롤 S 저장을 했고 실행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권한을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 먼저 보여질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한 검토해서 제 거 누르고 고급 눌러서 제목 없는 프로젝트를 이동해서 계속을 누르면 되고요. 로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컨테이너형으로 했어야 되는데 바인딩형,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형으로 했을 때는 로그만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시거든요. 해비추와이드 로그에서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메시지 박스는 그거에 맞는 UI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복사해서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가지고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즉 이제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에 종속되어 있는 앱스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지금은 일단 권한 검토를 받아야겠죠. 권한 검토를 받고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즉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계속 누르면 다 들어가고 이제는 시작되네요. 시작되고 메시지 박스가 여기에 떴네요. 지금 메시지 헬로 월드 오토코더 1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요. 자, 이거 일단은 닫을게요. 오류 났던 거. 그리고 여기서 눌렀는데, 자, 브라우저, 즉 브라우저가 여기입니다. 아까 떴던 그 브라우저 안에 메시지 박스 출력을 하는데 이게 헬로 월드 오토코더라는 걸로 뜨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토코더 2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오토코더 2번을 눌러서 두 번째는 오토코더 2번을 누르고 저장을 하면 제가 보통은 파이썬으로 따지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실행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오토코드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번을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가 여기서 오토코드 1번 헬로 월드 오토코드 1이라는 게 찍히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즉 우리가 조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토코드 1번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넘어와서, 왜냐하면 인터프리터 언어형으로 따졌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오류가 나지 않으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토코드 2를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끝나면 그냥 게임 셋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코드 2번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토코드 2번을 실행을 하면 밑에는 오토코더 2, 헬로 월드 오토코더 2라고 해가지고 실행하는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둘 다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메인 함수를 뭘로 잡고 그 이후에 두 번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럼 일단 저장을 하고 오토코드란 1번은 일단 삭제를 하고 오토코드만 저장을 한 상태에서 포문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리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포문에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포문 해가지고 변수를 넣을 때는 이제 let이라는 이제 선언문을 넣어주는데요. 여기 let i1에서
첫 1번부터 i는 10일까지, 10일 전까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쪽에 구분전 이제 세미콜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증가되는 숫자를 넣어주고요. 증가되게끔 하는 걸 넣어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로그를 찍기 위해서 아까 로그라고 아까 대신 주겠냐고 물어봤던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로그를 하고 여기에 i를 한번 찍으면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1번부터 10번까지 찍었네요. 실행이 시작되고요. 즉 우리는 오토코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한번 하면 그 밑으로 들어와서 포문에서 1부터 10일 전 10까지 하나씩 증가되는 걸로 해서 로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찍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1부터 10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1부터 10까지 더 하려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let이라는 걸 가지고 토탈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토탈 변수를 0이라는 걸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세미콜론으로 이제 끝맺음을 지어줍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포문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i는 계속 증가되는 걸로 얘기를 해줘. 그리고 토탈 함수를 넣어주는 건데요. 위에서 토탈을 넣어줬기 때문에 토탈은 여기서 는은 토탈 플러스 i로 해가지고 전체가 그냥 하나의 토탈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 토탈에 i 그 i 값을 넣어줘서 새로운 토탈로 넣어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i 값을 토탈에 더해가면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로그를 찍어주는데 이제 로그 말고 우리는 또 콘솔 로그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로그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예요? 합계는 여기에 이렇게 토탈입니다 라고 해서 변수 처리하는 거 이렇게 써줍니다. 웹스 스크립트에서는 합계는 여기서 토탈입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의 변수를 중간에 중괄호를 넣어주고 달러 표시를 해서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바로 나오네요. 합계는 55입니다 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이 부분은 그냥 백틱으로 제가 표현을 해줬거든요. 양쪽으로 이 변수를 넣어줄 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포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스크립트 이제 앱스 스크립트 즉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는 부분이 참고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코더 1 그리고 코더 2라고 한번 제가 시트를 두 개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코더 1, 코더 2 자체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에는 내용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뭐를 넣어주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구글 헬로 월드로 할게요. 헬로 월드. 네, 똑같이 헬로 월드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할까요? 1, 2, 3 죄송합니다. A라는 것 자체는 그냥 여기에 그냥 A1에는 헬로 스크립트 넣어주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두 번째는 헬로 월드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이 중간에는 닫아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const 해가지고 이제 상수화를 하나 할 건데요. 뭐 이제 스프레드시트 보통 이렇게 약자를 가지고 SS를 보통 넣어주거든요. 스프레드시트에 get active 스프레드시트로 해서 우리가 먼저
스프레드시트로 활성화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 해가지고 시트 네임을 해서 시트 네임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선언해 줄 겁니다. 코더 1, 코더 2 해서 위에 우리가 아까 선언해 준 거 있죠? 여기까지 해주고 포문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let i에서 선언을 해주는데 0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i는 시트 네임 해가지고 시트 네임 자체에 length 이제 길이만큼 들어갈 거고요. 여기 i++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오게끔 하나씩 증가되면서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콘스트에서 변수 이제 상수화 시키는데 시트 자체를 우리는 SS에서 위에서 잡은 시트 이제 상수화 시킨 것 있죠. 이거를 우리는 여기에 get sheet by name 해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시트에 있는 네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i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불러오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시트 네임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0이니까 코드 1이 들어오겠죠. 코드 1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const value에서 값 자체는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주면 시트라는 부분으로 넣어주고요. 여기서 get range 해가지고 우리가 A1부터 이제 C3까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XLA랑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 범위 가져오는 건 참고차 말씀드리고 그 안에 있는 값에 value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즉 값 자체를 가져오는 건데 복수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value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복수계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로그에서 우리가 로그 출력 값을 가져와 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A1부터 C3까지 나오는데 A1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B1, C1 빈값 A1, B1, A2, B2, C2 빈값 A3, B2, C3 빈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헬로 월드가 아니라 오토코더 nice to meet you로 해볼까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거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새로운 값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파이썬을 따지면 리스트 형식으로 쭉쭉쭉 들어갔는데 여기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에서 한 줄씩 이제 행 단위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시트의 값을 연달아 표시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포문을 좀 이어서 할 건데요. 이제 포문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반복문을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문을 쓰는 방법 그리고 컨티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너뛰는 방법도 쓰일 거고요. 그리고 배열 처리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를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무한 루프를 쓸 때 이 while문도 쓸 수 있는데 그 while문까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크게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고요. 실제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파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고 이거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눈에 익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좀 챙기시면서 보시면은 나중에 어떤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도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